7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어요. 나스닥 S&P는 0.18, 0.1% 약보합, 다우는 0.3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은 호전인데 금리가 뛰었다. 자, 이유를 봤더니요. 금리가 다시 오른 것은 크리스토 월러 미 연준 이사입니다. 미국 연준 이사가 올해 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하면서부터이다.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올해 남은 4번의 회의 기간 동안 2회 더 0.2포인트씩 금리를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시장 금리가 다 튀었어요. 제가 항상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죠?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는 끝나갈 확률이 무척 높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달렸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막상 중단 발표를 하면 먼저 달렸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다. 그리 언급을 드렸죠. 자, 전반적으로 이 달러의 가격도 볼게요. 지표를 한번 확인하시죠. 달러의 가격이 튀었습니다. 조금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1개월치로 흐름을 보자고요. 고작 바닥권에서 요만큼 튀었다. 엄청나게 달러의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요만큼 흐름을 보였다. 채권금리도 한번 볼까요? 채권금리,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10년물이죠. 10년물 하루 동안 튀었더라고요, 보니까. 훅 튀었어. 그런데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 늘 흐름을 보시면 훅 떨어져서 찔끔 반등을 했다. 정책금리의 기준의 2년물을 볼까요? 2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만에 훅 튀었다가 1개월물을 보게 되면 떨어졌다가 찔끔 반등이 나왔다.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위험자산의 약세를 반영했다는 거죠. 증시 혼조세, 위험자산 약세, 채권금리의 투임. 그러면서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미 연준 이사 6월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올해 금리 2번 더 인상한다. 이거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1년 동안 5%에 가까운 미치듯한 금리 인상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 중단했었죠. 그리고 0.25%, 0.2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금리를 올린다는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2024년도 중반부 그 기준이에요. 땡겨지느냐, 뒤로 가느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 하반기 강력한 상승 장세가 예상이 된다. 물론 시장이 먼저 달렸기 때문에 흔들어 가면서 가겠죠. 그쵸? 저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줄리아나 리드, 미국 아달리무밥, 휴메라 바이오시밀러 출시해서 PBM의 역할. 자, 보시면요, 이분인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포럼의 전무이사인 줄리아나 리드는 지금 인터뷰 중이죠. 최근 7개의 휴메라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에 출시하게 되어서 총 8개의 시장에 출시하게 된 것과 이 개발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환자와 의사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동시 출시로는 최대 규모로 의미가 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생물학적 제대인 휴미라에 대한 경쟁을 소개한다. 업계, 소비자, 납세자, 환자에게 분수령이자 중대한 행사이다.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 경쟁, 비용 절감, 의약품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첫째, 시장에 대한 접근은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세계 PBM사에 의해 통제가 된다. 또한 PBM 모델은 리베이트가 높은 제품을 선호한다. 리베이트가 높은 제품을 선호한다. 즉 기업은 종종 높은 리베이트와 낮은 가격의 이중 가격 구조로 제품을 출시해야 된다. 즉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쵸? 공보험과 사보험. 자, 이 시장에 대해서 55대 45 그 말을 했었죠. 헬스케어의 부회장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김영기 부회장이. 그게 오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진율이 높은 공보험사를 먼저 선점해서 치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죠. 일부 회사는 PBM을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휴메라 바이오시밀러 중 8개 중 리베이트가 높은 제품만 시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업계의 중대한 신호탄이 될 것이며 개발 경쟁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과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 바이오시밀러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로 인해서 당연히 안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유플레마 미국 시장 진출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수익성 높은 PBM과 협상 중이다. 우리가 등재를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등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협상 중이다. 우리가 고르고 있다.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공보험 등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죠? 지금까지 PBM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등재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등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유플라임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공보험 등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휴메라 시장은 공보험 시장이 45%에 달하는데 사보험보다 리베이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유리하다. 다수의 PBM과 협상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성과가 구체화될 것.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랑 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다만 부가가치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실적으로 이어지죠. 그래야 뭐죠? 공매도가 떠나간다. 그래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자금줄이 갈 때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 기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공할까? 그룹수건 셀트리온 3, 4병 돌입 성공해야지요. 성공해서 공매도가 완전히 떠나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얘네가 자금을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슈팅에 나올 수 있는 기준점이 되겠죠. 마지막은 다시 한번 개인들이 또한 들어올 겁니다. 제가 바라고 있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현재 시가총액은 코스피 15위입니다. 23조까지 밀렸죠? 자, 추정 PR은 30배단, 35배. 업종 PR은 85배입니다. 얼마나 싸져 있는지, 얼마나 바닥으로 시장에서 소외를 시켰는지. 기업 가치가 근데 성장하고 있다. 그쵸? 증시에는 자금줄이 많지가 않다. 감이 오시죠? 우리는 하반기에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한 데이터를 언급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도 국내 증시에 자금줄이 갈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쵸? 이 고금리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힘들 내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